책보다 책 이야기에 진심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다 결국 책에 잡힌 독서 모임장들이 나누는 책 이야기. 독서 모임장들 책 잡힌 사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일에는 브랜드 컨설턴트, 주말엔 독서 모임장으로 활동하는 캡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책으로 세상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세실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나혜입니다. 오늘의 책은 요새 좀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이죠. 료의 생각 없는 생각입니다. 료라고 하면 낯설게 느껴지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면 그 유명한 런던 베이글 뮤지엄을 만든 그 분이고 최근에 그 사모펀드 회사를 수천억 원에 매각해서 화제가 된 그 대표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평소 자신에게 썼던 짧은 글들을 모은 산문집인데요. 중간중간 좀 관련 사진도 함께 실려 있어서 책의 두께에 비해서 정말 빠르게 읽히는 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요. 근데 내용은 막 가볍진 않았어요. 저는 이 책이 결국 나다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고민은 누군가에겐 비즈니스 관점일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삶의 여정이라는 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문장이 한 줄이었습니다. 프리스타일이 가능한 건 프리하지 않은 매일이 모여서일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떤 일에 대한 그녀의 태도, 삶의 철학 이런 게 느껴졌는데요. 두 분도 좀 이 책에 대해서 할 말이 좀 많으실 것 같은 게 영상도 보셨다고. 맞아요. 세실님 또 여러 번 보신 것 같아서. 그 최성훈의 사고 실험이라는 채널에 류님이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봤는데 그냥 멋있는 말을 내뱉기보다는 이 책을 읽는데 그분이 최성훈의 사고 실험에서 했던 인터뷰 그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 보면서 느꼈던 건 평소에 이런 생각을 진짜 정말 많이 하시는 분이라는 꾸며지지 않은 자연스러운 맛이 있어서 되게 책을 읽으면서도 진정성이 좀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꾸며진 것 같은 인터뷰를 좀 보다가 이분 료님의 인터뷰와 책은 좀 포모가 없었어요. 보면서 되게 편안하다고 할까? 이 사람 그 자체의 자연스러움을 보는 느낌이라서 굉장히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 읽으면서는 제가 와닿았던 문장은 읽어드릴게요. 가장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는 대로 몸과 마음을 써 더듬더듬 체득하고 두렵지만 용기 내서 표현하는 것. 그런 의미로 나에게 일은 나를 알아가는 너무 소중하고 근사한 툴이라는 문장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발견을 일상에서도 하지만 일 안에서 많이 표현하려고 애썼다는 부분이 제가 지금 일에 좀 몰두하고 있는 시기여서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깨어있는 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일에 할애하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일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하는 사람의 의무일 수도 있겠네요. 그냥 생각 없이 일을 하기보다는. 나이님은 어떠셨나요, 이 책? 저는 이 책의 표지에 써 있는 말이 Being yourself, not being someone. 이게 정말 이 료님이 하고 싶은 말의 그냥 집약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영상에서도 말하시는데 개성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개성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개성을 살려서 나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생각한 유토피아는 그런 거라고 말하셨거든요. 그래서 책에서도 저는 인상 깊었던 부분이 좀 뭔가 나를 잃지 말자라는 그런 그러니까 글들이 많아서 그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이 나다움이란 말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요새 특히나. 맞아요. 근데 그게 마케팅에서 보면 마케팅의 핵심 중에 하나가 차별화. 그러니까 남과 다름. 근데 남과 다름의 가장 근원적인 해결책이 나다움이잖아요. 근데 왜 사람들이 나다움을 어려워할까? 이게 비즈니스적으로도 삶의 어때 의미적으로도 나답게 사는 게 되게 유리한데, 이로운데. 근데 이 생각을 제가 예전에 했었는데 생각해보면 인간이라는 종이 수십만 년 동안 나답게 살면 위험한 상황이 많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장 공포스러운 상황이 집단에서 배제되는 상황. 그리고 좀 직접적인 예를 들면 다 같이 이렇게 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좌측으로 막 뛰어가요.
그러면 이때 나답게 있는 게 아니라 일단은 따라가는 게 생존 확률을 높이는 거죠. 맞아요.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맞아. 뛰어가는 게 생존에 유리했던 게 결국에 남과 같음이었지 않나 싶긴 한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이제 개성이 중시되고 뭔가 차별화된 무언가를 찾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수십만 년간 축적된 그 본능을 거스르는 행위, 남과 다를 수 있음. 그게 결국에 나다움을 표출하는 행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돌연변이적인 사람들이 성공을 거두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과 달랐을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것 같은데 튀는 무언가. 맞아요. 그게 사실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거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뭔가 안 내키는 거예요. 겁나고. 근데 그 료 이분은 보면 외적인 부분도 되게 튀잖아요. 뭐 사고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저는 오히려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이게 기질적인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다움을 조금 더 잘 발현하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기질적으로 그거에 좀 두려움이 적지 않나? 타인과 같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근데 저는 일단 이 료님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그래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옷 입는 것도 좋아하시고 좋아하는 거를 평소에도 이제 바깥에 꺼내놓으신대요. 그러니까 그때 노필터 TV 김나영 그 유튜브 채널에서 집 공개를 하셨는데 그때도 막 엄청 책상 위에 뭐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고 좀 누가 보면 막 먼지 쌓일 것 같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눈에 계속 보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이렇게 누가 보면 산만해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이게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여러 개를 꺼내놓으시는 그래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걸로 저는 성공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 그 영상을 보면서도 책을 읽으면서 아 약간 이분처럼 나다움을 좀 확실하게 알고 잘 표현해서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책에서도 뭐 나오지만 그 최성훈의 사고 실험에서 어린 시절의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객관화가 어렸을 때부터 잘 된 어린이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어른들이 좋아하는 타입의 어린이는 아니었다. 라는 것을 어린이 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대중들, 일반적인 어른들은 저렇게 밝고 말을 잘하는 어린이를 좋아하는구나. 그런데 난 아님. 그러니까 그 어른에 대해서 되게 비난하는 느낌이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선이 아까 캡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의 기질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이렇게 안 좋아하면 어른들 사랑받고 싶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봤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기질도 이분이 나다움을 꾸준히 추구할 수 있었던 어떤 동력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인님이 말씀하신 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성공하고 싶다.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서도 좋고 이 일로도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맞죠. 용성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저는 좋아하는 일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좋아하는 일 정말 열심히 했는데 성공하지 못한 뭐 성공의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좋아하는 거를. 그렇죠. 예를 들면 전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는 댄서분들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잖아요. 뭐 수우파라든지 이런 거 보면 댄서분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도 경제적으로 되게 많은 풍요로운 걸 얻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80년대 우리나라 가수들 무대를 봤는데 그때도 그 뒤에서 춤을 추는 댄서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도 분명히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했을 거고 되게 열심히 했을 거고 근데 그분들이 지금의 댄서분들보다 본인의 일에 덜 진심인 건 아니었을 텐데 근데 경제적인 것만 봤을 때는 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라는 게 결국엔 어떤 시대적 흐름인데 거기에 조명이 되는 시대의 흐름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공감하는데 그러면 무조건 요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또 경제적 성공할 수 있다는 다른 문제라서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일단은 열심히 하되 뭐랄까 경제적 성공까지 바란다면 그러한 시대의 흐름은 또 읽어야 되는 것 같긴 해요. 내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그나마 여기에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돈이 좀 몰리고 있구나.
그 저 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샤오미 그 CEO 레이진이 한 말인데 그 태풍이 불면 돼지도 난다. 어떠한 때가 오면 돼지도 날 수 있는 거야. 근데 태풍이 오지 않는 자리에서 엄청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날긴 힘들잖아요, 돼지가. 그래서 이게 되게 복합적인 요소인데 류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게 좀 맞아 떨어진 인물이겠다. 근데 제가 그 약간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좋아하는 일이어도 하다 보면 좀 싫어지거나 아, 힘들면 안 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분은 뭔가 그런 메뉴 개발이나 이런 일을 하면서도 막 밤을 새고 이랬지만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게 저는 그게 되게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이지만 싫어지는 순간이 오더라도 네. 어떻게든 계속 하고 또 심지어는 돈까지 많이 벌고 이런 점이 되게 좋았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게 두 분은 좋아하는 일로 시작해서 계속 좋았던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힘든 순간이 안 오고 그냥 계속 좋은 거죠. 힘든 순간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결국엔 이게 다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그녀는 그 힘든 것까지도 감내하면서 즐기고 성공까지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분의 그런 뭐라고 하지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 이 활동명이 류잖아요. 본인이 뭘 원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류의 류가 동료의 류에서 따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조금 다른 어린이들이랑 다른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외로웠고 친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를 자기 자신한테 부여함으로써 같이 일하고 싶은 그 환경을 스스로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동료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면서 그리고 그 대중이 뭘 좋아하는지 그 대중의 바로미터 선 높은 소비자가 본인 자신이었기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소비자 경험을 자기가 온몸으로 상상하고 이거를 했기 때문에 대중들이 열광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두 가지 이유지 않을까라고 그냥 이건 제 내피셜인데 첫 번째는 일하기 좋은 환경을 세팅했다. 자기 자신을 맞아. 가장 좋아하는 친구, 일 친구로 만들었다라는 것. 그리고 그 일 친구와 함께 자기를 선이 높은 소비자로서 바라봤던 것이 성공의 그런 요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상적이었던 그 인터뷰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옷 입는 거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자기한테 옷을 입고 나갈 때 되게 오랫동안 해왔던 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신 거울 앞에서 이제 본인 얼굴을 쫙 보잖아요. 신발이랑 이런 것들. 그러면 엄청 구체적으로 상상을 한대요. 횡단보도 건너편에 지금 이 옷차림으로 서 있는 여자가 있고 띠리릭 하면서 초록불으로 바뀌면서 이 여자가 자기 방향으로 걸어오는데 이 걸어오는 여자를 보면서 이 여자 몇 살일까? 어떤 직장에 다닐까? 어떤 향기가 날까? 이거를 굉장히 구체적인 질감으로 상상을 하게 되면 손에 잡힐 것 같이 상상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되게 오랫동안 자기가 갖고 있는 습이고 이 모든 것을 모든 일상에서 적용한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아 이분은 고객 관점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이미 아예 습이 된 분이어서 대중적으로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 하시면서 이 얘기 덧붙이셨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그렇게 제3자의 눈으로 다 꺼내봤을 때 특별하지 않았대요. 막 되게 소수의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대요. 그 말씀하시면 두 가지가 떠올랐는데 이 책에 그 매장을 오픈할 때 그 처음으로 오는 고객이 돌아다니면서 어떤 감정을 느낄지를 되게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은 자기다움에만 빠져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니까 고객 관점을 되게 강하게 잡고 있기 때문에 그 나다움이 딱 고객과 연결이 되면서 이게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물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다움을 그대로 표현하더라도 최소 1000명은 널 좋아한다. 이 전 지구에 1000명 정도는 있다. 근데 그녀가 좀 더 큰 규모로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나다움을 당연히 생각하지만
고객 관점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다움에만 그 매몰돼 있고 심지어 이제 글을 쓰는 분도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나다움을 유지하면서 독자들이 이걸 몰라준다. 그러니까 독자 탓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이해가 너무 떨어진다. 문해력이 떨어진다. 근데 고객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지만 나다움을 유지하면서도 그들이 이해 가능한 언어로 전달이 가능한 거잖아요. 맞아. 전 그것도 되게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그 료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 동료의 료자라는 걸. 근데 어렸을 때 되게 잘 어울리는 어린아이가 또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심리학자 중에 아들러가 그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렸을 때 그 결핍과 콤플렉스가 성장의 어떠한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성장의 동력으로 못 만들면 평생 그 예민한 콤플렉스가 돼버리는데, 우리는 더 나아진다는 건 결국에 어렸을 때의 결핍, 열등감. 근데 그녀는 이걸 되게 잘 했구나. 어렸을 때 그 동료가 없다는 그 결핍을 료라는 인물로 성장을 해버린 거니까 되게 여러모로 인상적이네요. 말씀드리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고객이 자기 자신이 기쁘지가 않으면 아이템이 통과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 이야기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 한번 해봐, 저거 한번 해봐 했을 때 이게 사람들 관심사인 건 알겠는데 내키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게 첫 번째 고객인 내가 기쁘지 않아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 이거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게 저는 글을 쓰다 보면 진짜 많이 느끼는데, 쓴 동시에 읽잖아요. 그래서 글을 잘 쓰려면 또 잘 읽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자로서 훌륭한 사람이 무조건 훌륭한 작가가 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 훌륭한 작가는 대부분 훌륭한 독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발신하는 사람도 나지만 생산과 소비를 동시에 하는 게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인데, 그 말씀하신 그 맥락도 그렇게 비즈니스적으로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 나혜님 질문이었나요? 나다움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나다움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류님의 책을 읽고 한번 정의를 내린 게,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고요한 상태에서 단순히 혼자만의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모든 것을 나다움으로 정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내 자신이 즐거운 것. 네, 그 저는 그 나다움이 좀 뭐랄까, 좀 되게 어려운 개념이라서,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분들은 내키는 대로 하는 게 나다움인가, 내 맘대로 하는 게 나다움인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내키는 대로 하는 게 또 나다움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내키는 대로만 하면 사실은 다 집에서 누워서 TV 보면서 뭐 간식 먹으면 그게 나다움인가? 그러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다움이란 게 참 어렵구나. 근데 저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큰 의미에 맞닿아 있는 게 나다움에 가까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건 내가 거기서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내 활동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게 남들보다 조금 더 큰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나다움이란 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닐 것 같긴 해요. 맞아. 재미와 의미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에 저희 그 얘기 했잖아요. 재미로 시작하는데 결국에서 의미를 찾아서 지속 가능하다. 맞아요. 저는 참 료님이 부러웠던 게 나다움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걸 좋아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게 저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발견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평생을 공무원을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게 없대요. 근데 사실 그래서 저한테는 너는 부럽다, 넌 하고 싶은 게 있어서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도 못 찾을 수 있는 게 나다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 생각도 드네요. 방금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나다움을 고정된 것으로 생각하면 못 찾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20대의 나는 이걸 좋아해. 30대 난 이걸 좋아해.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다움을 좀 변화 가능한 거로 생각하면 나는 계속 변하잖아요. 자기 개발 뭐 이런 것도 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한 활동이니까. 그러니까 나다움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틀에서는 안 바뀔 수 있어도 어떠한 디테일한 부분은 바뀔 수 있겠구나.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독서 모임장으로 모였는데, 지금 독서 모임장이 어떻게 보면 저희의 일부분의 나다움에 해당하잖아요. 나다움의 일부분. 근데 뭐 10년이 지나면 독서 모임장이 되기 싫을 수는 있으나 뭔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눈 것의 즐거움은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바뀔 수 있고 하지만 그런 변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면 아버님도 분명히 조금 더 청년 시절에 나다움게 살았으셨고 그런 거 아셨을 수도 있지만 정작 이제 사회가 시키는 걸 계속 하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는 나 뭐 해야 되지? 뭐 좋아하지? 뭘 잘하지? 이런 혼란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좀 삶을 살아보면서 느낀 게 내가 뭘 좋아하지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제 주변 친구들을 보면 이제 고등학교 때 학창 시절 친구들은 그냥 대부분 뭔가 나다움에 대해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랬던 그런 사람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독서 모임이나 이런 바깥에 제가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니 그런 나다움이 뭘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활동 안에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고민의 깊이가 있어야지만 나다움을 그래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아까 캡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게 나다움의 전제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까 꼽아주신 책구절에 프리스타일이 가능한 건 프리하지 않은 메일이 모여서일 거야 라는 책구절을 꼽아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노력이 전제되어야 하고 그것이 프리하지 않은 메일, 그러니까 꾸준하면서 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하는 행위를 의도적인 반복 행위를 통해서 결국 나다움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분은 뭐 어쨌든 선천적으로 기질적으로 나다움에 대해 되게 잘 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맞는 말인데 이분도 사실 이 책의 구절을 인용하자면 생각을 매일 다잡지 않으면 정체가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것에 어느새 끌려가기 쉬운 세상에 살고 있다. 이것이 너의 생각인지 나의 생각인지 그리고 진심으로 하고 싶은 것과 해두어야 좋을 것 같은 일이 혼동될 만큼 이라는 글이 있었는데 이걸 보면서도 이분 자기 객관화가 잘 되어 있지만 자기가 그걸 잃지 않으려고 나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글 쓰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서 그래서 두 분은 또 나다움을 잃지 않으려고 어떤 아니면 나다움을 찾기 위해 하는 행위들이 있으신지. 저는 한때 이 얘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나이님이 늘 바로 해석해달라는 그 네. 한자어인데 네. 공자 말일 거예요. 그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의불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인은 남들과 동일해지는데 조화롭지 못하고 군자는 조화롭되 동일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소인배라는 말은 있는데 대인배란 말은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배가 무리배자거든요. 소인은 무리를 이루어서만 존재할 수 있고 그 대인은 무리가 아닌 홀로 설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그 나다움이라는 거는 남들과 무조건 분리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조화롭대. 근데 그들과는 똑같이 타지진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소인은 남들과 계속 똑같아지려고 해요. 근데 이게 또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업을 하면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는데 저도 느끼고 있고 어떠한 일을 혼자 한다는 거, 그러니까 안정된 어떤 조직 내가 아니라 밖에 나와서 했을 때는 고독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고독함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가. 근데 고독함과 고독과 고립은 또 다른 거잖아요. 고독은 이제 내가 선택해서 홀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시기인 것 같고 고립은 뭔가 타인에 의해서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나다움 관련해서는 내가 얼마나 남과 다르면서도 조화로울 수 있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종종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나다우려고 남들과 너무 티격태격하는 것도 아니고 조화롭되 나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거. 그리고 무리로서 존재하지 않아도 그걸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거. 그 고독함을 즐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고립되진 않고. 그럼 그렇기 위해서는 하는 활동이 있으신가요? 글쓰기나.
그 혼자 있는 거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외로워 친구들 만나야지. 아 외로워 누군가 뭐 해야 되지가 아니라 혼자 할 수 있는 활동들. 예를 들면 독서도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고 글쓰기도 그런 것 같고 달리기도 물론 같이 달리면 더 즐거울 수 있지만 혼자 달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활동들을 일정 부분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 것 같아요. 혼자서 지낼 수 있는 무언가. 이게 사랑으로 또 가면 외롭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누굴 사귀려고. 그치. 근데 맞아. 건강한 관계는 홀로 있어도 괜찮은데 같이 있으면 즐거울 수 있는 그게 전 좀 건강한 것 같아요. 맞아.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나다움을 계속 확장해 나가면 결국 나다움을 그러니까 발견하기 위해서는 나 홀로 생각할 수 있는 그 나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좀 즐기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한 노력. 그렇죠. 저는 왜냐면 이 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세시님과 캡 선생님을 보면 되게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 좀 잘 알고 뭐 오래 길게 보진 않았지만 뭐 3, 4년 동안 봤을 때 정말 일정한 그런 뭐랄까요?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그러니까 쭉 이렇게 나다움을 살려서 잘 일도 하시고 뭔가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어떤 행위를 통해 이렇게 잃지 않고 계속 그거를 이렇게 상기시켜서 살고 계시는지가 궁금해가지고 여쭤보았는데 세시님은 저도 지금 저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상태고 그걸 알기 위해서 오늘 가져왔어요. 사실 이 노트가 제 모닝 페이지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아마 오늘 메모하고 이거 찢을 것 같은데 그래도 보여드릴 수 있을 만한 게 3월 달에 쓴 거를 살짝 보여드리면 이렇게 지금 두 분한테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데 첫 문장이 셋이 좋은 아침이에요. 그러니까 이 류님이 하는 행동이 아마 류님이 최초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100년, 200년 우리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도 사실 자기 자신한테 쓰는 일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좀 지금 여기서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감정을 좀 객관화하려고 이 일기에는 다 토해요. 근데 되게 여기에 일기에 쓸 때는 뭐 진짜 주술 관계도 안 맞고 그리고 승질나는 것도 다 쓰고 그래서 이래되면 저희가 이제 올해 3월 26일에 썼던 그 세 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셋이 좋은 아침. 아침에 눈 뜰 땐 힘들었는데 요가 마치고 별도자양에 출근하면 다시 괜찮아지는 게 신기해. 이 공간의 에너지와 내가 잘 맞나 봐.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뭐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바라는 게 있고 미움받을까봐 움츠러들어 있으면 확실히 사람이 여유가 없어 보여. 내가 어제 그랬던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제가 지금 느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토해놓고 지금 제가 뭘 원하지? 이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뭐지?를 좀 의식적으로 제가 좀 찾아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그래도 제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전보다는 덜 불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 나름대로 데이터가 쌓이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게 몇 년 쓰다 보니까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어느 순간에는 늘 불안이 찾아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제 안에 있는 작은 세실을 돌보면서 또 내 안에 어딘가에 있을 뭐랄까 큰 세실이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일기를 쓰는데 저는 아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이 상황이 불편한지 좋은지 생각하는 것도 시간을 내지 않으면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들으면서 되게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 게 이게 어떻게 보면 나를 타자화해서 나를 잘 모른다는 걸 인지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나를 알아가겠다. 근데 이게 어려운 말로 메타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걸 제3자처럼. 근데 그런 활동이 아까 나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것 같아요. 대부분. 맞아요. 그리고 지금 세시리아 부른 거잖아요. 아, 네. 그게 이제 나를 타자화하는 어떤 생각의 프로세스인데 그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나는 나. 그냥 나를 좀 멀찍이서 나를 바라보는 시간도 없고 정리하는 시간도 없는데 료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하는 것 같아요.
나를 타자화해서 보고 그래서 나를 알아가고 근데 그게 글쓰기 정말 좋은 것 같고 글쓰기 이외엔 또 뭐가 있을까 하면 명상도 저는 일종의 메타인지를 맞아요. 늘리는 활동인 것 같아요. 맞아요. 고요하게 나라는 존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지? 나라는 존재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지를 제3자처럼 바라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그림을 때로는 그릴 때도 있어요. 오. 뭔가 도식이 필요하다. 뭐 이러면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쓴 건데 이런 식으로 번호를 매겨가지고 우와. 그냥 뭔가 내가 어떤 사람이고 싶은지를 그냥 자기화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또 매번 바뀌니까 그냥 이날은 되게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그래서 마음에 드는 나는 어떤 나지? 뭐 이러면서 뭐 오늘도 깨끗한 하루를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 높은 수면으로 건강한 에너지를 가득 채워서 감사합니다. 나는 뭐 어떠한 전문가이다. 막 이러면서 뭐 존댓말 했다가 반말 했다가 중구난방이긴 한데 그냥 내가 멋져 보이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쓰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냥 틀에 갇히지 않으니까 되게 자유롭고 재밌고 오늘은 그림으로 때우고 싶어 막 이러면서 이제 그림 그리는 날도 있고 그래서 그 뭔가를 하는 행위보다도 중요한 거는 그 시간에 나한테 내주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해진 나의 그 시간, 맞아. 나와의 데이트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 거. 맞아.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명상하잖아요. 막 인도 요가도 되게 관심 많고. 근데 나다움을 찾기 위한 활동 중에 하나가 불교에서 정해쌍수라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은 선정이라 해서 명상에 가까운 활동. 해는 이제 지혜에 관련된 건데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지혜를 한번 연결해 보는 거죠. 이치를 통달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말씀하신 글쓰기는 어떻게 보면 지혜의 영역에 좀 가까운 것 같고 굳이 비유를 하자면 그리고 이제 선정은 이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그 마음 돌보기, 명상. 그래서 나다움은 조금 어떻게 보면 나다움을 찾는 과정 중에 하나 종교로 많이 활용하시는 것 같은데 불교에서 말하는 이 정해쌍수 이런 방법도 괜찮겠구나. 지금 제가 듣다 보니 두 분의 공통점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게 있는 것 그러네요. 같아요. 확실히 예전에 캡 선생님이 말씀하셨나요? 뭔가 이렇게 남과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남과 부딪히면서도 나를 찾아가지만 맞아요. 두 분처럼 확실히 혼자만의 시간이 필수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근데 요새 지루해 하잖아요. 맞아요. 혼자 있으면 지루하니까 그 쇼폰 보고 맞아요. 지루하니까 뭐 하고 근데 그 지루함을 지나면 또 외롭다는 감정이 또 생기거든요. 아 외로워서 누구 만나야지. 근데 이걸 견뎌내야 되는 것 같아요. 지루해하는 것도 견뎌내고 외로운 것도 견뎌내고 핸드폰이 요물이야. 혼자만의 시간에 계속 뭔가 계속 틀어놔야 될 것 같고 괜히 스토리 막 봐야 될 것 같고 유튜브 막 올라간 것 맞아요. 같고 참 나다움을 방해하는 건 휴대폰이었다. 정말요. 정말. 휴대폰 전 그거 되게 맞다 이거 되게 중요한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 타인의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리고 타인의 어떤 생각으로 시작하는지를 우리가 선택권을 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은 내가 선택해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나의 생각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의 생각으로 시작하면 좋은데 핸드폰 열면 가끔 뭐 좋은 소식을 볼 수도 있는데 가끔은 막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나를 홀리게 하는 뭐 소비 감각을 막 자극하거나 맞아. 그렇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만큼은 내가 선택한 생각과 감정으로 시작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아침에 감사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과학적으로였나요? 이게 자기계발 책에도 많이 나오는데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면 눈 뜨자마자 1시간이 되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내가 뭘 보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루가 정해진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눈 떠서 막 습관적으로 뉴스 보고 이거 세실님이 보내준 그 포스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브런치 글에 쓰시지 않았어요? 일부러 눈 뜨자마자 경제 뉴스를 보신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간 자극을 받아서 하루를 그렇게 채워나가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눈 뜨자마자 맞아요. 뭘 하는 게. 지금은 경제 뉴스를 눈 뜨자마자는 안 보고 출근할 때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방금 캡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제가 눈 뜨자마자 경제 뉴스를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진 날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뉴스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다 맞아요. 보니까 신문에. 그래서 요즘엔 달리기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단 이것도 해보고
기록을 해봐야 그게 또 데이터로 맞아요. 쌓여서 나 오늘 이거 먼저 하니까 기분이 안 좋네. 그래서 제 이 모닝 페이지에는 오늘 이거 했는데 기분이 어떻다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수정을 많이 했어요. 욕심을 부리다가 자빠진 날도 있었고, 그럼 이제 이걸 저녁으로 빼볼까? 막 이러면서 지금 상황에 맞게 좀 해보는 것도 저는 일기에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작을 핸드폰으로 안 보기 위해서 저는 알람 시계를 사야 된다는 주의예요. 핸드폰을 알람해 놓으면 무의식적으로 보게 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람 시계로 깨어나고 4시간 갖고. 근데 그 애플워치 쓰시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애플워치 쓴 지 얼마 안 됐는데 애플워치가 너무 좋아. 왜요? 핸드폰을 밤에 거실에다 놓고 애플워치가 이게 진동으로 저를 깨워주니까 진동으로 깨어져요. 그런 이슈가 있구나. 아니 그리고 제 거는 하루 종일 그 배터리가 되게 오래돼서 죽어요. 그래서 저는 알람 시계도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분명 저는 잘 아니까 이것도 알람 시계 예쁜 거 사려고 또 돈 많이 쓰겠구나 싶어서. 근데 만약에 내 아침을 그렇게 깨끗하게 할 수 있다면 그거 아깝지 않고 난 투자라고 생각해. 집 가는 길에 알람 시계 사러 가야겠다. 저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딱 일어나는 순간 최대한 쾌적한 감정이 일어나고 싶거든요. 근데 너무 시끄러우면 짜증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브랜드가 필립스인데 꼭 이거 아니어도 되는데 불이 서서히 켜지면서 딱 시간에 소리가 켜져요. 근데 그 알람 소리가 나는데 그 밝기가 점점 해 뜨는 것처럼 이렇게 세져요. 근데 저는 좀 잠 잘 깨나 봐요. 그 어느 정도 밝아지면 깨더라고요. 저희 채팅방에 있다 링크 좀 공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공구.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았어요. 해외에서 직구를 했는데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럼 오늘 책 잡힌 사이. 오늘은 류의 생각 없는 생각으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오늘의 대화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다움, 혼자만의 시간, 기상 직후 핸드폰 금지. 여러분의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3리딩리더스@gmail.com으로 책 잡힌 사이에 하고 싶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고민, 광고 문의를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메일은 팟캐스트 공지사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에리히 프롬의 사랑의 기술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모임은 일요일입니다. 책 잡고 만나요.